지난 23일 치러진 뉴욕주 민주당 예비선거 결과 한인 밀집타운이 속한 연방하원 3선거구에선 로버트 짐머만 후보가, 12선거구에선 제리 레들러 후보가 각각 본선거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프리K부터 12학년까지 전 학년 학생에 대한 교사 인력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주택 소유주의 약 60%가 빠르면 이달 말부터 최대 $150 상당의 재산세를 환급받을 전망입니다. 한국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지난 23일 뉴욕주 예비선거가 일제히 치러진 가운데 한인 밀집타운 관할이자 주 전역에서 관심을 모았던 연방하원 3선거구와 12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로버트 짐머만 후보와 제리 레들러 후보가 각각 승리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문지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인 밀집 지역인 연방하원 3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로버트 짐머만 후보가 35.2%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해 11월 본선거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특히 한인 유권자가 많은 퀸즈 지역의 득표율은 42.53%에 달해 짐머만 후보 승리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연방하원 3선거구의 본선거는 민주당의 로버트 짐머만 후보와 공화당의 조지 드볼더 산토스 후보가 맞붙게 됩니다. 맨하탄 32가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연방하원 12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제리 레들러 후보가 45,545표를 득표해 20,038표에 그친 캐롤린 멜로니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따돌리고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친한파인 멜로니 후보는 이날 패배로 30년 의회 경력을 마치게 됐으며 제리 레들러 후보는 본선거에서 공화당의 마이크 줌블스카스 후보와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됐습니다. 주법원 명령에 따른 선거구 재조정으로 제리 레들러 현역 의원의 12선거구 출마로 공석이 된 10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다니엘 골드만 후보가 25.72%의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중국계 유린리오 주 하원 의원은 선전했지만 23.71%를 얻어 아쉽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다니엘 골드만 후보는 본선거에서 공화당의 베나인 햄단 후보와 맞붙습니다. 한편 또 다른 한인 밀집 지역인 연방하원 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단독 출마한 그레이스맹 의원의 본선거 진출이 확정된 가운데 공화당의 토마스 지미치 후보와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퀸즈를 지역구로 둔 뉴욕주 상원 11선거구와 1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 역시 단독 출마한 토비 스타비스키와 존 리우 현역 의원이 투표 없이 본선거로 직행했으며 스타비스키 후보는 공화당의 스테파노 포르테 후보와 리우 후보는 공화당의 루벤 크루즈 2세 후보와 각각 본선거에서 격돌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에서 특히 팬데믹 이후 교사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2-2023 학년도 개학을 앞두고 뉴저지주 프리K 학년부터 12학년의 수학, 과학, 외국어, 장애인 교육 등에 대한 교사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국적으로 약 30만 명의 교사가 교직을 떠났습니다. 거기다 미국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교육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육자의 74%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으며 55%는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팬데믹 이후 특히 뉴저지 학교의 교사 부족 현상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서 23학년도 가을 학기 때 프리K 학년부터 12학년까지 전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학, 과학, 외국어, 장애인 교육 등에 대한 교사 충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영어 학습 ESL 교사 부족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뉴저지주에서는 교사 자격증 발급 요건 완화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되는 등 교사 부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구엘 카도나 연방교육부 장관은 이와 관련 각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제공한 코로나19 지원금을 교사 부족 상황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은퇴 교사 등의 복직 등을 위해 연방 지원금이 쓰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의 진보적 싱크탱크인 뉴저지 폴리시 퍼스펙티브는 교사가 되려는 대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을 근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뉴저지 폴리시 퍼스펙티브는 뉴저지 대학의 교직 학위 졸업생이 2011년 5,328명에서 2020년 3,511명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저지 교사노조는 교사 초봉 최소 6만 달러 이상을 보장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뉴욕시 주택 소유주들이 빠르면 이달 말부터 최대 150달러 상당의 일회성 재산세 환급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 주정부 예산에 주택 소유주 재산세 특별 환급 프로그램 예산이 배정되면서 뉴욕시에서도 어제 에릭 아담스 시장이 적격한 뉴욕시 주택 소유자에게 일회성 재산세 환급을 제공하는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시 내 소유주가 보유한 주택이 1, 2, 3 가구 거주지 혹은 콘도, 코업 형태여야 환급 대상이 되며 주택 소유주가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소유주 가운데 가구 연소득이 25만 달러 미만인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50달러까지 재산세를 환급해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번 재산세 환급은 이르면 8월 말부터 이뤄질 예정으로 자격이 되는 주택 소유주에게 재산세 환급 체크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기존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스타 수혜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스타 수혜 자격이 있지만 아직 신청을 못한 주택 소유주들은 오는 11월 15일까지 뉴욕시 재무국에 신청하면 환급 체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한 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내년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정부는 베이직 스타 프로그램 수혜자가 아니더라도 체크를 받을 자격이 되는 주택 소유주를 위한 신청 시스템도 만들고 있으며 추가 신청자에 대한 체크 발송은 11월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이번 재산세 환급을 통해 100만 주택 소유주 가운데 60만 주택 소유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번 재산세 환급 조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및 중산층 주택 소유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로 인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 2세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한국 시간 24일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 심사제 1소위를 열고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심사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도 두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는 지난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국적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다음 달 30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월에서 3월 안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합니다.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외국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브롱스 3,377회분, 스태튼 아일랜드 396회분이 접종돼 지역 격차가 매우 큽니다. 23일 이민서비스국은 2022-2023 회계연도에 배정된 석사용 2만 개와 학사용 6만 5천 개 등 총 8만 5천 개의 H-1B 쿼터에 해당하는 신청서가 접수돼 쿼터를 모두 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추첨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전 등록자의 경우 온라인 계정을 통해 결과가 통보됐습니다. 그러나 연간 쿼터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서의 경우 계속 접수합니다. 해당 신청서는 H-1B 비자 취득자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고용 조건 변경 등입니다. 또 현재 직장 외에 추가 H-1B 포지션에서 동시에 일할 경우도 신청을 통해 허용됩니다. 이번 회계연도에 H-1B 온라인 사전 등록은 총 48만 3,927개로 이민서비스국은 등록을 포기, 거절 등을 고려해 12만 7,600개를 선정했습니다. 이는 전 회계연도에 비해 사전 등록이 17만여 개 증가한 것으로 경쟁률은 예년보다 조금 높은 4대1 수준입니다. 지난 2012년 맨하탄 큐전철 49가역 승강장에서 흑인 남성에 떠밀려 철로에 떨어진 후 열차에 치여 사망한 고 한기석 씨의 유가족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로부터 75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게 됐습니다.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MTA와 한 씨 유가족을 대변해온 차렌 김 변호사는 지난 20일 뉴욕주 맨하탄 지법에서 열린 심리 직후 75만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번 소송을 10년여 만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고 한기석 씨의 유가족은 사건 당시 기관사는 고인이 열차에 치이기 전 열차를 멈춰 세웠어야 했다며 2013년 MTA를 상대로 3천만 달러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TA는 그동안 한 씨를 철로 아래로 밀은 나임 데이비스의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2017년 뉴욕주 대배심이 한 씨 살해 혐의로 4년 6개월간 구금돼 있던 데이비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법원이 그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면서 MTA가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